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2017년 7월 1일 토요 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이제 중부 전선에서 이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제 제주도하고 남부 지방에 장마 전선이 걸쳐 있는데 아마도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쯤이면은 중부 쪽으로도 올라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주로 상황을 잘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특이사항은 박태준 기수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기승을 해요. 지금 보니까 5조 말들을 많이 기승을 하네요. 몸 푸는 거로. 다른 집보다는 5조 마방에서 몸 푸는 걸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신인 기수 또 김덕현 기수가요? 데뷔전 갔죠? 데뷔전이죠? 김효정 기수가 갔죠. 김효정은 지난주에 나와서 입상을 했어요. 조교 때 자세도 좋고 그런다고 그러더니 바로 그냥 입상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최선을 다해서 7월 첫 경마 좋은 적중들 만들어 보자고요. 자, 양쪽 위원들과 함께 달려가 봅니다. 1경주 1000m 국 6등급 마필들 9대 접종으로 박정희 위원. 5번 장산지국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김영근 기수가 4주간 조교가 지속이 됐어요. 2주간 김영근 기수가 상당히 좀 공을 들였고요. 채찍을 연타하면서 상당히 길고 강한 조교로 일단은 주행심사 때 보면은 스타트가 좀 늦고 이 말이 조금 둔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조교를 좀 상당히 열심히 하면서 일단 데뷔전에 좀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김병진 마주라는 이 마주 자체가 이 비싼 말들이 많아요. 이 장산 시리즈들이 많은데 아마 18조 이 마방에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쓴 걸로 보여집니다. 네, 성훈이. 네, 8번 샤크 대장군입니다. 자, 주행검사 때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 주행검사 처음 치를 때는 뭐 전혀 준비가 좀 안 돼 있었던 상황이고, 지난번 주행검사 때 좋은 모습 보였었고, 그리고 좀 출발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이 내용적으로 흘러나오는데, 실전에서 저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8번 샤크 대장군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두 마리가 일단 제일 비싼 말들이에요, 두 마리가. 비싼 말이고. 그 중에 나머지 말 중에서는 1이나 4가 되는데 1은 좀 기록대가 좀 늦어서 타임을 좀 실전 적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횡홍골은 기존 말들과 뛰었기 때문에 뭐 열심히 뛸 수밖에 없었죠. 기존 말들 따라갈래니까. 그렇다 보니까 03초 때 기록을 보였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철경 기수도 말을 잘 모르는 기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로 4번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1300 6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성훈이. 네, 6번 덕입니다. 자, MRPD 4월 8일날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상당히 좀 안 가려고 하는 근성, 그러니까 좀 채찍을 좀 대줘야 된다였는데 지난번 김혜성 기수 기승할 때는 말을 좀 모르고 탄 것 같네요. 자, 이제 두 번째 기승입니다. 충분하게 알고 있고 발걸음도 나아졌고 이번에는 충분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희. 네, 야호 오로라입니다. 요즘 신인들이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일요일날 니레바다 추천을 드릴까 하다가 그런 사연을 좀 말씀드렸죠. 결국은 뭐 현장에서 적중을 하셨나요? 준메인인데 그거 놓고 했는데 틀렸어요. 니레바다를 놓고 했는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뭐 그런 좀 일요일날 그런 잠깐 가십거리가 있었는데 야호 오로라를 김덕현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는데 역시 그 요새 신인들은 신인이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 지난주에도 김효정 기수가 설마 했는데 그 니레바다를 첫 입상을 시켰는데 야호 오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10번만 야호 오로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니레바다를 놓고 하기도 힘든 걸 놓고 했는데 어떻게 인기마가 자빠지고 복에 복병이 들어오면서 제가 준메인을 실패를 갔는데 참 요즘 경마 좀 깔깔하고요. 사실 노리고 들어가는 복병이 있으면 인기마들이 덕덕 부러지면서 배당들이 터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잘 맞춰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좀 더 끌어줄 줄 알고 더 나올 줄 알았는데 걸음이 생각밖에 안 나왔던 말이 안쪽에 1번 브랜던이에요. 지금 망항희망이란 마필하고 두 마리 꺼내서 양동 작전을 아마 구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효리의 손보다는 김동수에 밀어 제끼는 게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래서 강자 없는 틈에 1번 게이트라면 가능성은 높지 않겠느냐. 말값도 비싸기 때문에 뽑아보자. 3경주 갑니다. 1300m 꼭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고요. 박정희 위원.
5번 즐거운 함성입니다. 오전 동안 입상이 없고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충분한 준비를 했습니다. 6주 동안 조교가 지속이 됐고요. 그 중간중간에도 상당히 좀 새벽 조교 때 눈에 띄는 걸음을 계속 보였던 마필이 즐거운 함성입니다. 이번 주에는 일부러 조교를 좀 약하게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미 뭐 지난주에 조교를 다 끝내놨던 그런 마필이고 걸음 자체는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다. 뭐 실전 전개만이 문제인데 주행심사 보면은 스타트도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5번 즐거운 함성 감봉이 기대가 되는 마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성원이. 네, 안쪽에는 1번 시스푸마 위너입니다. 김용근 기수가 그야말로 공을 들이고 있는 마필인데요. 5월 6일날 기승 정지로 인해서 기승하지 못했던 거 빼면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발걸음. 자, 이번 새벽 교교시 김용근 기수가 아주 칼을 갈고 준비해 놨다는 점까지 1번 시스푸마 위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4번 하이 알리다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수도 이찬호 기수로 안정이 교체됐고 무엇보다도 전개 상황으로 볼 때 가장 안정적으로 위치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4번 하이 알리다가 뭐 전개적으로 제가 이게 그림 전개도를 싹 그려보니까 4번 하이 알리도의 전개가 가장 낮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기수면도 가장 낮고 그리고 편성으로 보더라도 지난번 때였던 편성이면 여기서 해볼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4번 하이 알리다의 강공 기대해 봅니다. 경마판의 정보 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토요일 메인 승부처는 4경주로 준비했습니다. 4경주 출발 시간이 4시 30분입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유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4경주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승분전을 치르는 마필들 그리고 현등급에서 지금 아쉬운 모습을 남기는 마필들 굉장히 좀 배당판 자체도 혼전 양상일 텐데요. 확실하게 믿고 때릴 충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접수를 해놨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입상권의 한 자리는 책임지겠다고 넘어서 마방에서는 우승까지도 뭐 노리고 있는 자신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가 배당판 인기도가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저는 배팅을 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믿고 때릴 충마가 있으면 그리고 메리트가 있다면 이건 충분하게 승부로 붙어볼만 하겠다라는 판단인데 이번 경주가 딱 조건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성원이 믿고 때리는 배팅의 충마 그리고 후차권 강하게 노릴 기가 막힌 내용의 노림수까지. 자, 전반부로 시작이 되네요. 4경주가 14시 30분 4시 반인데 제대로 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경주 제대로 적중시켜 놓으면 토요 경마 하루가 편안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한구라를 기원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1000m 국 5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고 제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경주이기도 합니다. 양쪽 위원들 얘기 한 마디씩 들어보죠. 박정희 위원. 네, 5번 초록질주입니다. 승급전이지만 준비를 참 잘했어요. 지난번에도 이 초록질주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인기 1위 팔렸던 허리바라우즈 이거 뒤로 밀어놓고서 추천드려서 적중을 드렸는데 더 뛸 말이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고 있을 정도로 조개 내용 좋습니다. 뭐 이 선행 마필들이 좀 있습니다만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초록질주 추천드립니다. 네, 상원. 네, 8번 상하이 팡팡인데요. 자, 이 마필이 5월 6일날 신지 기수가 앞선 전개하면서 마지막에 좀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 지난번에 김용근 기수가 조금 참았을 때 오히려 더 나은 모습. 자, 지난번보다 확실히 스피드감이 대폭 좋아졌다는 마방의 내용이 좀 있는 것처럼 8번 상하이 팡팡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금 양쪽 위원들이 얘기한 두 마리 말은 다 데리고 갑니다, 제가. 그 대신 인기 1, 2위권에 팔리는 말 한두를 도려낼 거예요. 그래야 배팅이 되죠. 인기 1위가 될지 2위가 될지 지금 고민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1, 2위권에 한 마리가 그냥 날아갑니다. 근데 그냥 날리는 게 아니고 다 사연이 있어요. 제가 딱 기대했던 그 사연에 맞아지면은 여기서는 그냥 중배당 한탕이 됩니다. 그래서 인기만 연연하지 않고 인기만 받치면 뭐예요? 그거 받쳐서 맞추면 뭐합니까? 환수도 안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도려낼 땐 도려내고 붙어야 환수가 나옵니다. 인기만 도려내고 5경주 붙겠습니다. 자, 6경주 갑니다. 1000m 혼합 4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 성원이요. 네, 8번 빅 갈랜드라는 마필인데요. 체구가 좀 작습니다만은 근성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역시 20조 마필입니다. 데뷔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자, 지금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접하기 때문에 8번 빅 갈랜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 은근히 좀 혼전기가 있는 것 같은데 10번 카이젠 포스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글쎄요, 27전 동안 2등 한 번이니까 사실 이제 뭐 변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새벽 조규시의 모습에 비해서 실전에서 걸음이 좀 이상할 정도로 안 나오고 있는 말인데 이런 말들이 이제 답은 1000m라는 겁니다. 힘을 몰아쓸 수 있는 그런 이제 1000m가 답이라는 판단이 들고 이번에도 아주 뭐 강력한 조교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에 또 발주 연습까지 좀 병행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신경을 썼는데 지금 편성을 보니까 카이젠 포스가 충분히 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신마 중에서는 일단 플라잉 뮤닝이 마체도 크고 끝걸음도 있는데 일단 당일날 체중 상태에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체중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편성이 아무리 인기 많이 기승해서 빼먹는 안 들어오는 애들아 하더라도 이건 3원 부익하는 그냥 튀어나가는 전개를 만났기 때문에 지가 안 쓰면은 뭐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 경주 때는 외곽에서 그냥 경합을 하면서 깨졌던 거기 때문에 이번엔 뭐 선행을 방해할 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경주. 늑발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늑발을 안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여기가 기승하고 다 앞에 튀어나갔단 말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 늑발을 또 한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어디 자유 게시판에 쓸 데도 없네. 자유 게시판이 없으니까. 마사에 자유 게시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좀 만들어 보려고 청와대나 민주당에다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민주당에도 자유 게시판을 없앴고 청와대도 자유 게시판을 없앴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큰일입니다, 진짜. 왜냐면은 위에서부터 자유 게시판이 열려야 밑에도 열릴 거 아닙니까? 빨리 지금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뭐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빨리 연다고는 그러는데 빨리 자유 게시판 열어야 마사의 자유 게시판 열릴 것 같아요. 자, 7경주 갑니다. 1700m 혼합 4등급 핸디캡 11도의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성원현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경주이다 합니다. 양쪽 위원들 저하고 박정희 위원이 한 마리씩 얘기해죠. 박정희 위원부터 얘기해보죠. 1번 스페셜 샤인인데 지금 말들이 능력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전개 싸움이다. 또 기승술 싸움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데 그랬을 때는 1번 게이트에 김영군 기수 안장이라면 상당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아마 직전처럼 추입이 아니라 선입으로 어느 정도 뭐 3, 4위권 정도는 따라 붙어주면서 막판 한 발을 써줄 걸로 판단이 되고요. 1번 스페셜 샤인을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대한 전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노리고 들어갔던 말인데 제가 지상거탑을 약하게 보는 바람에 제대로 된 배당을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어요. 이번에 부중이 늘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상대들은 강한 상대들이 없기 때문에 직전 경주만큼만 타주면 가능하다. 자, 성원. 네, 우선 이번 7경주가 마필들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뭐 외곽의 승군전 치르는 11번 손오공은 제가 직접 메인 승부로 강하게 한 방 연결을 시켰고요. 조계산과 같이 좀 출전을 하고 있고, 자, 그 외에 위대한 전사 지난번 또 지상거탑 분명히 연결이 돼 있던 상황이었고, 최근 들어서 뭐 합작품 아르고성 그리고 안쪽에 스페셜 샤인까지 정확한 내용들을 제가 현장 속보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경주에 출전하면서 지금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극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를 마필들은 잘라지게 되겠고요. 데려갈 마필들만 압축해서 제대로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예, 7경주 성원현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2017년 7월 1일) 토요일 서울 8경주입니다. 우리 1800 1등급 핸디캡 12도의 접전구도.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 메인 승부 경주를 뭐 싹쓸이로 다 거의 99% 원틀로 다 맞춰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그 여세를 계속 몰아가야 되겠죠. 잘 될 때 계속 쓸어 담아야 됩니다. 왜? 코로 목으로 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8경주 인기 마필들이 우선 3두로 압축이 될 거예요. 그거 다 데리고 와서는 배팅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인기마 접전 구도라도 자를 놈은 잘라야 배팅이 됩니다. 그걸 지저분하게 데리고 가는 순간 환수는 거의 아웃이 돼버려요. 그 포인트를 맞춰서 8경주 환수가 나오게끔 승부를 겁니다. 그렇다면 뭐 인기마 하나 한 놈이 날아가는 거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이 되겠고, 여기에 배당이 기대되는 마필 역시 한두 마리 정도가 들어갑니다.
인기마가 도려내는 대신 그 인기마에 바칠 바에 배당을 노리고 바치자. 그 공식으로 이번 서울 8경주를 붙습니다. 자, 근간 좋은 상승세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 8경주 상황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일 토요경마 구경주 박정익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3경주, 토요경마 3경주에 강력한 승부를 좀 예고를 드릴까 했는데, 후반부 쪽에서 좀 토요경마는 후반부 쪽, 아무래도 야간 경마다 보니까 그 오후에 펼쳐지는 후반부 경마 쪽으로 좀 초이스를 하게 됐고요. 3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좀 공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경주는 지금 인기마가 한 7, 8두 정도 되고요. 혼전 양상으로 아마 배당판 형성이 될 겁니다. 최근에 제가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던 마필, 인기마로 팔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걷어내드렸던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을 이번에는 강하게 믿고 때립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인기마 중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입상이 됐던 인기 마필들, 입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팔릴 마필들, 지금 뭐 한 4마리 정도가 직전에 한 5마리 정도 있죠? 입상이 됐던 마필들이 6마리나 있네요. 3번 소박한 인자까지. 근데 이제 그 말들을 거의 대부분 걷어냅니다. 한 마리 정도만 데려가는 선으로 해서 노코대를 강력한 축만 놓고서 조교수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주가 어차피 중배당이 나올 경주예요. 어차피 누가 들어와도 이 배당이 한 열 몇 배, 20몇 배 이 정도 나올 경주인데 그게 압축을 해갖고 때리겠다라는 거고, 역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포인트는 최근에 계속 좀 전개 불안이라든가 상태 불안, 이 마방 자체가 조금 불안하면 승부를 안 하는 마방이야, 아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걸렸다, 한탕 찍어 먹을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구경주 후반부 쪽에 강력한 승부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 1200 국 4등급 핸디캡 8두 단촐한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님. 네, 안쪽에는 이번만 다운 말입니다. 자이마필이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이 스포츠 서울배는 출주 취소가 돼버린 상황이었고 4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다운 말이 1200m 충분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희. 8번 가람산성입니다. 이찬호 기수가 지금 복귀해가지고 성적이 이렇게 신통치를 못한데, 마필 상당히 공을 들였네요. 주폭이 좀 상당히 크고, 말 뛰는 모습 자체가 조금 어그적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교를 시행을 했습니다. 급번 신청을 하고 외곽에서 빠르게 선입권에 붙어줄 걸로 판단이 되는 마필 8번 가람산성 추천합니다. 예. 6번 블랙파워입니다. 이 안토니오의 상승세가 뭐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 이 페로비치가 간 이후에 안토니오가 완전히 두각을 내고 있는데, 그것도 이 안토니오가 타는 말들은 거의 다 이제 추임마보다는 앞에 붙여서 그동안 짧게 보였던 말들이 다 이제 앞에 붙여서 버티는 그런 형국들인데, 이 블랙파워가 지금 1월 달에 입상한 이후에 지금 3번 경주를 제대로 전개를 못 끌었어요. 다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외선 전개를 하고. 지난번에도 역시 외곽에서 밀면서 힘쓰면서 선행을 나가갖고 결승선 한 200m까지 버텼는데 그게 이제 1100까지 버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그러면은 100m 정도는 안토니 기승술로 선입 힘 조절을 하면 될 수 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6번 블랙파워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200 3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로 토요경마가 마무리됩니다. 박정희 의원. 4번 리치어 장군입니다. 뭐 6등급, 5등급, 혼합 4등급, 그리고 이제 국내선 3등급 계속 지금 승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거리를 지금 1000m밖에 뛰지는 않았습니다만 1200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번 새벽 조교시 더욱더 성숙된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특히 선입으로도 입상이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검증을 시켜줘서 능력만 하는 것을 입증을 시켜준 마필 한마디로 이번 경주에 강축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원이. 7번 친친짠인데요. 자, 이 마필이 최근 들어서 완벽히 이제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1200거리라는 점인데
과거 이마필이 1300, 1700까지 돌렸던 상황,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살아난 모습. 아마도 제2의 전성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등짝도 김용근이네요. 7번 친친찬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공백 이후에 용근이가 재검받고 지난 혼합 4군에서도 용근이가 타고 들어왔는데 용근이가 이제 친친찬을 갔어요. 큐피드 레이디도 일단 승본전입니다만 감량이 좋고 같이 뛰었던 정한킹덤이 지난주에 1200 들어왔고 경주 불패가 또 만만한 놈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입상 노릴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위로 큐피드 레이디 보도록 하죠. 자, 토요경마.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장마 전선의 영향 때문에 주로가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전장 주로 파악을 필히 하시고 붙으시고 역시 월말과 얼처가 겹쳐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어려운 경주보다는 중배당 막건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들이 많습니다. 자, 더욱더 준비된 자료 갖고 일요일날 찾아오도록 하죠. (2017년 7월 1일) 토요일 제주경마 위닝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연결됐어요.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토요일도 서울경마가 이제 야간경마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경주가 좀 바뀌었죠. 지난달하고 비교해서. 간단하게 바뀐 점을 설명을 해주고 들어가죠. 아니, 보면 서울이 토요일에도 야간경마에서 토요일에 서울은 2시부터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는 1시 반부터, 금요일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최근에 보면 이 제주가 더 먼저 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고요. 중계 경주가 하루에 토요일 날 5개 경주가 진행이 되긴 하는데 저처럼 모바일 경주는 없고요. 모바일 경주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금요일에 없었고 토요일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반대로 금요일에 모바일 경주가 있고 반면에 또 토요일은 또 모바일 경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주 시간을 지금 서울과 맞추다 보니까 제주 3경주 이후에 제주 4경주는 자체 경주로 진행이 되고 아마 그때 또 서울 경주가 예정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5경주, 그 다음에 서울과 제주가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는 그런 후반부 쪽으로 제주 경마 쪽에는 이 중계 경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시행되는 거는 자기 맘대로 경주들을 잡았어요. 이것도 원래 출마표가 뜨니까 3경주가 아니고 4경주로 나왔다가 그것도 빨리 또 바꿔갖고 4경주로 3경주로 이제 경주수를 변경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시행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는 적중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그리고 일요 경마 끝나기 전에 라면 신청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은 그분들에 한해서 신사고 위원이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한가할 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 제주 경마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900m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제 추천만은 9번 탐버라가 되겠습니다. 5월 27일 날 뛰었던 상대들, 비교적 지금 추천하는 말들보다는 강한 상대들과 뛰어서 기본적인 전력을 보였고, 지난번 경주 때 3착을 했습니다만, 전력을 다한 모습이 아닌 3착 같았어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좀 갖다 재는 듯한 모습이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탐모라를 추천드립니다. 어쨌거나, 편성도 만만해졌고, 직전에 승부도 다 하지 않았다. 9번 탐모라 추천드리고요. 신사고요. 지금 8번마 미래 명장인데요. 지난번에도 지금 휴양 이후에 지금 다른 마방으로 옮기면서 좀 말이 좋아졌더라. 이렇게 좀 방송에서 추천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 경주에서도 아주 여유 있는 선행으로 좀 능력을 발휘했고 여전히 말이 안으로 기대는 성향은 좀 보였습니다만 워낙 지금 이 말도 보면 키가 큰 말이고 이 주폭이 좋은 말이다 보니까 앞선에 붙이면 꾸준하게 뛰는 그런 맛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특별하게 빠르거나 강한 말들이 없다 보니까 물론 선입에서도 능력발휘 기대할 수 있겠고요.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제 한번 휴양 이후에 지금 말이 좋아지는 과정이고 이 말의 혈통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으뜸공신 제주마 최고의 말이죠. 으뜸공신 바로 동생입니다.
뜬금없이도 약간 좀 늦게 터졌고 당대 가문이란 말도 이번 주에 나오는데 아무튼 이쪽 활동들을 보면 약간 좀 늦게 터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 미래 명장도 지금 휴양 이후에 꾸준하게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한 마리만 더 도전 가능말을 얘기해보죠. 안쪽에 있는 이범아 남도 비행인데요. 역시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점배당 예상되는 편성이지만 상대마에서는 이 남도 비행이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상대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명현 기수가 최선 다한 말머리로 3위 입상을 시켰죠. 문성호 기수가 기승을 한 게 약간 좀 찝찝하게 하지만 문성호 기수가 최근에 보면 이 53회 이 부담중의 말은 안 타더라고요. 한 54를 넘어가는 말들만 지금 타고 있다 보니까 역시 좀 핸디가 오르면서 지금 다시 또 문성호 기수가 기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안쪽에서 차분하게 역시 좀 선입에서 끈기를 발휘한다면 뭐 최근에 훈련과 컨디션 뭐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해서 좀 뛰어왔던 말들에 비해서 또 오늘 상대는 좀 약체 편성이 아닌가 하는 뭐 이런 또 복병권에서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주 오경주로 넘어가는데 800m고요. 4세 이하 핸디캡 아웃도 접전 구도고 신사고 위원이 준비한 제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신사고 위원의 메인 승부 경주 출사편 한번 들어보죠. 자신 있는 내용 설명해 주죠. 예. 이번 경주는 탁월한 강자가 없는 좀 한 중위권 정도의 좀 혼전 구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경주 특징이 거리의 변화, 뭐 900에서 800 이런 또 거리의 변화가 있고 기수의 변화가 많습니다. 이런 기수의 변화가 상당히 좀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러한 조건에서 노릴 수 있는 충마도 있고 충분히 또 이번 800m 경주를 노릴 수 있는 또 이런 거리 적성에 맞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역시 좀 인기마와 복병말 엮으면서 한 중계당 쪽으로 한번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수는 9마리고 포인트는 중배당을 노리고 들어간다. 기수 변화까지 읽고 거리 변화까지 읽고 들어가는 신사고위원의 제주 메인 승부 경주 오경주입니다. 같이들 함께 하시고 같이들 응원하시면 좋은 적중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6경주 갑니다. 800m고 3세 이상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뭐 부담 중량의 변화가 좀 심한데 일단 제 추천만은요. 제가 지난번에 맞춰서가 아니고 5월 12일 날 경주 때 제가 이제 이 마방에서 작전이 걸릴 걸 알고서 그 당시 이제 태상노군의 김대영 기수가 이제 그 건으로 인해서 상시심의에 들어가고 기승정지 10일을 먹었던 5월 12일 날 백양 경주가 되겠는데요. 그 당시 이제 한 진말이 나와서 태상노군이 좀 덜 타고 백양이 승부를 걸면서 들어왔는데 지난번 경주 때는 제주 일법에 대상 경주에 강자들과 뛰었기 때문에 뭐 꼬랑지는 말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는 편성이 약해진 틈에 김용석 기수가 기승했고 거리도 800m이기 때문에 주특기인 순발력을 살려서 앞선에 붙인다면 충분히 입상 가능하다. 백야행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신사고위원. 8번마 계림 영광인데요. 이 말도 지금 휴양 갔다 와서 한 2번 정도 뛰었는데 둘 다 앞에 가서 한 번은 입상을 했고 뭐 지난번 경주는 또 입상을 못했는데 그래도 1000m 경주를 약간 좀 외곽 전개하면서도 끈기를 발휘한 내용은 좋았고요. 이번 경주에서도 좀 외곽으로 밀린 게 참 안쪽 게이트라면 그냥 될 것 같은데 외곽으로 밀려서 좀 선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입에서도 충분히 지금 800m 경주고 전에 비해서 그래도 좀 강마가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8번마 계림영광 이 말을 한번 좀 복병권에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한 마디만 더 얘기해보죠. 김홍곤이기 때문에. 배당말 중에 하나가 이 2번마 다도해가 있는데요. 다도해란 말의 거리 적성도 1000m는 좀 쉽지 않고 이 말의 적정 거리는 800이에요. 800의 강점이 있는 말이고 인코스 내려왔고 김한남 기수와의 호흡에서 그렇게 입상이 있던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오랜만에 자기의 적성 거리에 맞는 800m 경주 안쪽 내려왔기 때문에 이 다도에도 보면 최근에 순발력이 많이 보강되면서 컨디션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도에도 좀 복대권에서는 현장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 제주 경마에서 터지면 1번, 2번이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라인 타기로 줄 타기로 그냥 쓱 묻어서 와서 인기말들이 승부가 없을 때 그대로 들어오면서 고배당들 뭐 내지는 999도 그냥 1, 2번에서 많이들 들어오는데 일단 그런 전개가 유리하게 풀린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7년 7월 1일 토요일 제주 7경주입니다. 어리 1000m 3세 이상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 당근어차이 준비한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자, 어려운 경주를 골랐어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생각 밖에 승부를 걸지 않았던 마필이 출전하고 있어요. 뭐 경마팬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하셨던 분들은 대충 어떤 말인 줄 아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마 한두, 직전에 승부 안 한 놈 한두와 관리마 한두, 그 다음에 여기서 정계상 이점을 갖고 있는 복병 세력 한두, 이렇게 선두의 압축으로 이번 7경주를 풀어볼 예정이고요. 바람 잡는 인기마도 있기 때문에 중배당 이상까지, 중배당에서 중구배당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철저하게 승부 안 건 놈, 그놈이 이번에 제 뜻과 일치가 된다면 우선 중배당 한탕을 먼저 찍고 상황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제주 7경주 어려운 경주입니다만 배당을 노리고 중배당 이상까지 노리고 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8경주로 갑니다. 1400 가을라마 1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제 추천만은요 7번 무병장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견인불발이 레이스를 이끌고 갔던 경주인데 승부가 없었어요. 초반부터 바닥권으로 늘어지다가 후미권으로 완전히 빠진 다음에 앞에 가는 말들이 다 갈 때쯤 와서 그냥 밀어대면서 승부 의지가 없는 모습으로 4차게 왔는데 승부가 걸었다면 이건 무조건 입상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승부 의지가 완전히 결여됐었고 부담 중량이 직전보다는 늘었습니다만 5월 27일 날 63까지 소화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하다. 7번 무병장수를 추천하겠고요. 신사고요. 1번 유랑극단을 오랜만에 한번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지금도 말의 훈련과 상태는 100%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말이 좀 아직도 최근에 보면 이 말이 새벽 치고 때 상당히 좀 호흡이 거칠고 말이 약간 좀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감이 있었는데 다시 또 이번에는 좀 나아진 모습이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스포 때 정상적인 스포 훈련 시에 좀 전반적으로 호흡이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정된 그런 느낌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1401번 게이트의 조건이기 때문에 핸디도 많이 내려갔고요. 이번 경주는 유랑단한테 일단 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경주 전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사라보배하고 소원천하 5번, 10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줄까요? 사라보배는 지금 지난번 대상 경주 이후에 지금 오랜만에 나오는 말인데 그동안에 훈련도 없었고 이번에 딸랑 지금 한 4일, 5일 이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스포도 훈련도 했고 좀 강도도 높여보긴 했습니다만 이 전반적인 컨디션은 최근 특별과 대상 경주 준비했을 때보다도 많이 떨어져 보였기 때문에 물론 상대가 약하다 보니까 사라보배가 충분히 입상 경쟁력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최근 두 번의 경주에 비해서는 좀 상태가 많이 다운돼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10번만 소원천하도 좀 제가 보는 조교 상태로는 좀 애매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지난주 경주에 출전을 했어야 했는데 지난주에 훈련을 하다가 그냥 출전을 안 했어요. 한 주 딜레이를 했고 이번에 훈련은 또 갑자기 또 훈련 강도 약하게 만들면서 좀 가볍게 몸만 풀고 출전을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말이에요. 이 말에 보면 사실은 1등급이 금요일 경주도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1500점 이하 1200m 한결 약한 말들과의 편성도 뛸 수 있었는데 굳이 토요일 경주 이 1등급 상위 레벨의 경주에 출전한 것도 좀 의심스럽고 일단 말은 지난번에 특별 경주를 준비했을 때보다 역시 그때보다는 좀 약간 못 미치는 약간 좀 상태가 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어린 말이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이번 주 새벽적으로 느낌은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요주의 말 세력들까지 얘기를 했고요. 저는 무병장수를 추천을 드렸고 신사고 위원은 유랑극단 추천을 했습니다. 자, 좋은 결과들 있길 바라겠고요. 신사고 위원. 네. 아직 금요경마 시작 전인데 날씨 설명 좀 해줄까요? 예, 지금 장마 전선이 제주도에도 있고 서울 육지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비를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였고 아마 이게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물론 다시 또 주말에 또 북상도 한다고 합니다만 제주도 좀 약간 흐린 날씨. 좀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안개까지도 이번 주말에 또 이렇게 비가 오다 말아버리면 또 안개도 낄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날씨에 대한 변수들 현장에서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고요. 악조건 속에서라도 좋은 적중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갖고 제주경마 꼭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